2021년 8월 5일 스페이스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세 번째 시간에 그 슬라이드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들한테 이 2학기 때 그 수업이 이제 스페이스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과목이죠. 근데 우리가 1주차, 2주차, 3주차쯤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3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3D 프린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 작년부터. 근데 그게 트래픽이 막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띵작이라든지 그런 데를 많이 사용했는데 뭐 너무 이 예약이 다 꽉 차가지고 진행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방학 동안에 모델링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이제 9월달 들어가면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가 이제 충남 저쪽 천안에 있는 그 천안역 앞에 있는 그 공짜로 하는 그 3D 프린팅 그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많이 하는데 거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는 대학들 뭐 단국대학교 뭐 여기 호서대학교 뭐 무슨 백석대학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거기 와서 또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늦춰졌던 것 같아요. 늦춰지다 보니까 9월 달에 들어가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 선배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두 개의 과목을 하나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다는 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뭐 동영상하고 이 모델링을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이 모델링에 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주로 이제 예시죠. 예시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분들 그 주제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요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고, 이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컨퍼런스를 하면서 모델링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모델링을 만들 때 보통 이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도시에 관한 그런 모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스페이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전공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실내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학과인데 우리의 영역이 조금 넓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한그 소규모 건축물까지 아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건축물을 표현하려면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니즘에 관한 그런 모형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런 어버니즘, 뭐 도시계획 관련돼서는 이제 뭐 건축가에서도 도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어버니즘에 대한 그런 모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건축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에서 사용하는 모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어떤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표현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건축의 일부를 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건축 같은 경우도 건축을 표현하려면은 인테리어를 좀 손을 대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에 관한 것들을 손을 대는 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간적인 그런 영역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 모델링을 표시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에 관한 것은 뭐 당연히 이제 도시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관한 것들을 표현하는 데 집중이 돼 있고, 건축은 뭐 건물 외관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실내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보면은 아키텍처에 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외관에 있고, 그다음에 이 안쪽에 뭐 이런 이 미술관이거든요. 미술관에 요 거미 같은 거 하는 작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건데 거기에 관한 얘기들이 좀 이렇게 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실내와 결국은 건축과 혹은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 환경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이 모델링 안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 모델은 외관 중심입니다. 뭐 이런 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교수님, 음, 그 화면 공유하고 계신가요? 안 돼? 설명 공유가 했는데, 네, 잠시만. 네. 빠졌구나. 미안하다. 헤헤, 네. 보이지? 미안하다. 오랜만에 하더라고.
눌렀는데 눌러지지 모르고 있었네. 자, 이 건축 모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외관 중심으로 보여주는데 간혹 가다가는 이와 같이 어떤 그 실링이 아니죠. 지붕 재료를 오프를 시켜. 그래가지고 실내를 좀 일부 보이게 한다든지 이러한 테크닉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 건물 외관을 중심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건축 모델들도 마찬가지고 실내도 마찬가지인데 건물 외관을 표현한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제를 드러나게끔 표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표현함으로써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어떤 그런 이 건물의 흐름, 환경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매스의 흐름도 보여줄 수가 이 매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내가 만드는 이 건축물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매스의 흐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변 환경과의 어떤 연계성상에서 이 매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동선이라든지 뭐 인동간격, 건물하고 건물 사이가 얼마만큼 떨어져 가지고 일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기타 등등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제 표현이겠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뭐 투시도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매체, 뭐 도면을 통해서 보여주겠죠. 마찬가지로 이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적절하게 표현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팩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변 환경을 표현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좋은 사례를 조금 가져왔어요. 뭐 이거 건축 이제 모델이긴 한데 여기 하얀색으로 된 것이 내가 지금 현재 만드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상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대상 건물 바로 인접한 건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색깔을 칠하지 않은 상태로 스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무 스카시죠.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도시 환경을 표현했고 조금 원거리에 있는 것은 하얀색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이 내가 설계하고 있는 이러한 대상 건물이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상 건물, 그다음에 근경, 원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죠.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을 이제 표현할 때 내가 짓는 건축물이 바로 여기 아크릴로 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변 건물들을 이와 같이 하얀색으로 표현하고 그 영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이 어떤 저기 브라운 계통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들은 아예 표현 안 했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이라키, 위계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내가 만드는 건축물이 주변에 있는 것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영어로 하면 인게이지라고 얘기하죠. 인게이지돼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만든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회색 톤으로 좀 표현하고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 얘기는 결국 주변에 있는 건물과 내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건물과는 굉장히 어떤 유기적으로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독적으로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리스판스 반응을 해가지고 이 같은 거 만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관계성이 먼 원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와 같이 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저렇게 하면 되죠. 우리 어떤 뭐죠 이 자작나무 합판 같은 데다가 이 라인을 그리는 방법. 우리가 어떤 레이저 커터죠. 레이저 커터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라인만 그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원경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조명이에요. 조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조명이 사용될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 조금은 어두워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 이거죠. 그다음 주인공, 내가 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물 이외의 것들은 라이팅을 넣지 않고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라이팅이 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도시 환경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경우 지금 런던인 것 같다. 런던에 있는 그런 좀 고풍스러운 건축물 사이에 뉴 빌딩들이 이렇게 들어가 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주변 환경을 표현한다는 것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이 컨터라고 하는, 다시 얘기해서 어떤 지형을 표현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 건축물을 보면은, 어때요? 어떤 이런 밸리를 따라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 위에다 브리지 형식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지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해야 될 그런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형을 표현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이 합판이라든지 뭐 아크릴, 보통 우드락을 많이 쓰죠. 별로 그걸 좋아하진 않는데 우드락을 이와 같이 등고선의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자른 다음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와 같이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보통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또 뭐, 퍼티, 바데라고 그러죠. 퍼티 같은 걸로 입히고, 뭐, 나무를 심고, 잔디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자체의 앱스트랙트한 표현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잘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나무를 심고 뭐 잔디를 심는 것보다는 이 지형의 위계 어떤 높낮이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떤 이 캐스케이드라는 그런 형식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주제나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뭐 똑같죠? 이걸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뿌리는 거죠. 뿌려가지고 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위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그러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모델은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리얼한 것을 흉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의 이제 어떤 그 심볼릭한 그런 추상적인 표현이 가장 적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이 있었는데 그 스텝에다가 나무를 심고 이제 이 잔디를 뿌리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좀 실패 사례로 내가 가져왔어요. 자, 이걸 왜 실패라고 할까요? 물론 나름대로 어떤 그 주인공이 되는 건축물을 좀 색깔을 칠하고 주변 환경도 좀 깔아놓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블링킹을 하고 있어요. 다 본인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한 그런 색상과 조명과 재료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여기서 누가 주인공이지 어떤 것이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책을 가져왔습니다. 주변 환경을 나름대로 단순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아크릴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크릴 자체가 저 어떤 반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명을 내부에다 건축물에 넣는 것 이상으로 이 주변 환경 건물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위계, 하이라키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형적으로도 유사하지 않고 인포메이션, 즉 여기서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실패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패 사례로서 한번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도대체 누가 주인공인지 세상을 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녀석인 것 같은데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실패 사례, 그러니까 뭔가를 강조를 할 거고 강조하고 내 건물을 강조를 하겠죠. 내가 디자인하는 거. 내가 주변 환경을 조금 심플하게 만드는으로써 주변 환경이 내가 만들고 있는 그런 건축물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 모두가 이제 주인공인 그런 실패 사례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모두 조연이죠. 조연이 되다 보니까 강조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테리어 디자인 모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하는데 대부분 경우에 이 실링 오프 혹은 플로어 오프 해가지고 상부층에 그 슬라브를 띄어냅니다. 띄어내가지고 내부 환경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걸 보면은 잘 했어요. 잘 하고 재료도 튀지 않게끔 굉장히 잔잔한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채도가 떨어지는 재료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그다음에 실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리석이 깔려 있고 대리석이 아마 이 두 가지 톤으로 한번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적절하게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잘 만든 것 같은데 조금 아카데믹한 그런 느낌의 모델은 아닌가. 이런 거는 주로 이제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요즘 아파트 엄청 해졌더라고 그러니까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요즘 주거 환경의 트렌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예전에는 딴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 모델하우스 이런 데 가면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집 그것에 대한 표현이 대부분인데 요즘은 집을 산다는 게 그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 시설을 같이 사잖아요. 그래서 골프 연습장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뭐 도서관도 있고 뭐 요즘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영화관도 있고 테마파크도 만드는 그런 이제 어떤 아파트도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트렌드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되면은 최근 이제 나오는 그 모델하우스를 좀 많이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인테리어 디자인 모델은 실내 공간 중심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데 실내 공간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가 여기에 관한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심플하죠. 심플하게 얘기하는데 실링 오프라고 써놨어요. 여기 이제 어떤 천장이 있었죠. 천장을 띄어내 가지고 실내 공간을 보여주는 그래서 공간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건 마찬가지로 실링 오프 즉 이 천장을 없애버렸는데 동시에 벽체를 이 외부 벽체를 이와 같이 아크릴로 썼어요. 투명한 아크릴.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월 오프라고 표현했는데 벽이 있었겠죠? 벽을 띄어내므로써 실내 공간을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단면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한 4, 5년 전에 이렇게 단면 섹션 모델을 내가 이제 학생들 좀 시켜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좀 어려웠어. 처음에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는 뭐 다들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금 식상했어. 나는 식상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단면을 보여줌으로써 공간의 어떤 층간 흐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천장을 띄어내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벽체를 띄어내는 게 좋은지, 혹은 단면을 보여주는 게 나은지, 단면을 보여주게 되면 이거는 좀 제대로 표현이 안 됐는데, 사실은 이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이, 즉, 천장 위, 슬라브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배관과 구조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이 부분들이 표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케이스들 보면 이렇게 슬라브를 잘라서 되고 내부에 HBM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관계들을 적절하게 보여준다든지 혹은 마찬가지로 지붕이 있는데 지붕 구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 마찬가지죠. 플로어가 있고 플로어를 받치는 여러 가지 작은 그런 빔 같은 것들이 보여주는 이런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케이스는 아닌데 내가 좋아한다고 거기 따르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벽면을 여하튼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실내 공간이 적절하게 인테리어 모델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냥 건축 모델은 실내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냥 공간의 흐름만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실내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라든지 뭐 심지어는 액자, 소품, 실내 정원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다 표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벽면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이외에 나머지 이 조경이나 이런 건 정말 별로예요. 이거는 진짜 그냥 디자인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아파트 분양할 때 요즘은 그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 가도 모델을 이렇게 별로로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 뭐 거의 일반인들 봤을 때는 소장난처럼 보이겠죠, 사실. 지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어떤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이 부분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벽을 transparent condition, 즉 투명한 컨디션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내부가 보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혹은 이와 같이 어떤 그 외관과 즉 아키텍처와 인테리어를 결합한 그런 모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 예를 이제 스윙 도어를 클로즈, 그러니까 이 도어를 클로즈를 시키면은 전체적으로 외관이 보이겠죠. 근데 이 벽체 부분을 뜯어내는 거야. 그러면 실내가 보이게끔 하는 그런 굉장히 정교하고 조금 힘들지만 부분 모델이었을 때 작년에 보면 이지은 학생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는데 뭐냐면은 모델을 크게 만들어 놓고 밑에서 얼굴을 밑으로 이렇게 딱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내부에 있는 실내 공간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실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당시 그 이지은하고 또 누구였지? 그 친구가 잘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네. 혹은 이와 같이 어떤 그 캡오프, 즉 건물을 살짝 들어 올리죠. 그러면 내부가 보이게끔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모델링을 만들고 나서 그걸 반을 둘로 자르는 거죠. 잘라가지고 벌려가지고 내부를 보여줄 수 있게 만든다든지 혹은 실제적으로 각 층을 이렇게 포터블하게 나눠가지고 만든 다음에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위로 올리면은 실내 공간이 보이게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항상 이 주인공이 있고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이 있고 그다음에 스트롱한 게 있으면은 위크한 게 있고 그다음에 큰 게 있으면 작은 게 있고 그다음에 라이팅이 막 켜진 게 있으면은 또 어두운 게 있고 자 이와 같이 어떤 조용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조용의 원리예요. 강한 거, 약한 거 이런 거를 같이 넣는 강한 거하고 강한 거 넣는다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만들 때 다른 조형들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을 만들고 조연을 만들어서 위계라고 하는 거,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봅시다. 이것도 뭐 주변 환경을 좀 약간 색깔을 죽임으로써 이 주인공을 부각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무 톤이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주변 환경이 되는 거, 이 랜드에 가는 거죠. 땅에 관한 부분. 내가 이번 시간에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을 회색 톤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이 모델링 그 자체보다도 사진을 굉장히 잘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자를 굉장히 예쁘게 떨어뜨렸죠. 그래서 어떤 공간의 깊이가, 매스가 높고 낮고, 그다음에 이 밖에 있는 어떤 이 가로등들을 심어 놓음으로써 공간의 어떤 현실성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우수하게 만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좋은 거죠. 이거랑 이런 거,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아우라가 느껴지잖아. 그렇죠? 예술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죠. 내가 만드는 그 대상 건축물을 칼라를 약하지만 좋고, 그죠? 자,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건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이런 길도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고스트 효과, 즉 하얀색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인공과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의 어떤 위기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만드는 작업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렇게 잘된 표현은 아닌데 어떤 그 아파트 같아요.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의 실내를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주인공이죠.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이런 것들은 안 하잖아. 이런 것들을 색깔을 죽여놨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아크릴을 써가지고 이게 적절하게 인테리어를 표현한 거고. 자, 마찬가지로 주연 배우들을 라이팅을 줌으로써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기도 하고요. 자, 나는 이런 걸 참 좋아해.
이렇게 해가지고 단면을 보는데 사실 단면이 이렇지 않겠죠. 뭐 어떻게 형태가 건축물 형태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이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중요한 것은 이 내부가 이와 같이 살아나는 이유는 백그라운드를 하얀색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도 뭐 별의별 짓을 해가지고 뭔가를 채우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을 미니멀하게 백그라운드로서 하얗게 표현함으로써 안에 파여져 있는 이 단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잘하는 거지,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해당이 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또 이제 나무로 표현하고 이 백그라운드를 잘 표현함으로써 이 픽처라고 하는 것 자체 주인공이 이제 부각되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마찬가지 있고요. 단면 모형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만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면 모형을 만들었을 경우는 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 설비, 전기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뭐라고 그러지? 그 CT라고 하는 걸 찍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나 CT를 딱 찍어보면 나도 이제 뭐 한 십 몇 년 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그 복부 배를 딱 찔렀더니 그 내장기관이 다 나와. 뭐 위도 나오고 뭐 어쩌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내장기관도 하나의 스페이스죠. 스페이스와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수많은 혈관들 뭐 기타 등등 복잡한 뭐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게 진짜 복잡하잖아요. 그 구조적인 혹은 뼈까지도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들. 뭐 하나 CT를 찍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기초도 이와 같이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도 기초가 이렇게 있죠. 중보 그래서 적절하게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H빔이라든지 작은 H빔, 백플레이트라든지 실링을 안 하고 그 대신 루바로 표현했다든지 억세스 플로어라고 하죠. 원래 플로어는 여기인데 여기다가 같이 하나를 더 올려가지고 플로어를 만든 방법이 있습니다. 억세스 플로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기줄들을 주로 이제 컴퓨터실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형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라이팅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빛, 이 조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냐.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림과 배경의 모습을 적절하게 나누는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라이팅을 줌으로써 이 건물로부터 이제 밤이 됐을 때 조명이 어떤 방식으로 뿌려져 가지고 주변 환경을 밝게 만드는가 거기에 관한 부분을 여기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테리어에다 뭐 이런 걸 굉장히 난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조명이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작은 홀을 통해서 구멍도 보이고 동시에 실내 공간을 굉장히 밝게 라이팅을 줌으로써 이 실내 공간의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죠. 라이팅을 컬러풀하게 주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모델에 이제 아예 그냥 이 라이팅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왔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좀 약간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모형을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은 모델로서의 가치보다도 내가 이 공간에 정말 살았을 때 얻게 되는 공간적인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히 표현이 돼요.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델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고 나서 안에 조경 같은 거 뭐 여기 뭐 여기가 지금 이 온실 같은 거 같은데 온실에 어떤 이꽃 같은 거 다 없애버렸죠. 근데 우리는 만들어 가지고 이 새장도 만들어 놓고 나뭇잎도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 망치냐 이런 것도 갖다 놓고 빗자루도 갖다 놓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꿉장난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공간 안에서 풍요롭게 만들어지는가를 클라이언트에 설명할 때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하나의 꿈을 주는 방식이죠, 사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싫어요. 그러나 이런 모델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개념에 따라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걸 꼭 따를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게 이번 수업의 테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면을 표현하고 그 위에다 아크릴 박스를 넣어가지고 단면도를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게끔 이와 같이 만드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썼죠. 써가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델은 아니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CC 설계 도면 같은 것들을 아크릴에다가 이게 뭐죠? 레이저 커팅을 하면 되겠죠? 가지고 뿌려놓고, 그죠? 만약에 이 레이저 커팅하는 게 좀 안 될 경우에는 그 스테이지에다가 이 하얀색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이 아크릴판과 아크릴판 그 사이에다 딱 끼워 넣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해질 수도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재료가 있죠. 그 재료에 어떤 색상을 사용하나,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어떤 그라데이션 기법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공간을 강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리얼한 부분들, 뭐 이런 모형을 만들다 보면은 무언가를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유사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심볼릭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리얼하게 표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손잡이를 쇠로 만들었어. 그럼 똑같이 모델링에서도 이 손잡이를 뭐 쇠를 가공해서 만들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이 같은 좀 심볼릭하고 앱스트랙트, 그러니까 그 모델링 자체 내에서, 잘 들으세요. 모델링 자체 내에서 재료와 재료가 서로 하모니가를 이루면서 매칭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굉장히 좀 실제는 아니죠. 리얼한 걸 한다면 얘네들 진짜 나무 잘라가지고 이게 붙여놔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유사하게 만듭니다. 유사하게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유치하고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건 훨씬 더 좀 아카데믹한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재료나 이런 것들을 이어갔던 조금 채도도 낮추면서 원래 색상하고 틀리다 하더라도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최대한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제 만든 거죠. 칼라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 칼라를 통해 가지고 개념적인 부분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아주 칼라를 통해 가지고 인디케이트 어떤 표시를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퍼플색은 뭐 교육시설이다. 그다음에 이 회색 톤은 뭐 문화시설이다. 노란색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관한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깔별로 어떤 기능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컬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컬러풀하게 사용해도 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주 이와 같은 색상을 줌으로써 여전 좀 연한 옐로우 톤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고, 그다음에 이게 주황색인가? 주황색, 약간 좀 채도가 떨어지는 주황색 톤으로 된 건 무엇이고, 빨간색은 또 뭐고,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컬러풀한 그런 아크릴 사용함으로써 이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어떤 그런 유리 공간이 노란색으로 썬팅이 되어 있는 유리 공간이고, 그 재료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기구를 통해 가지고 아마도 이제 그 옐로우 톤의 글라스가 되겠죠. 이 내부, 이 밑에 있는 공간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투명한 노란색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무를 또 많이 심어야죠. 그다음에 물에 대한 표현도 있고 나무에 대한 표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리얼한 느낌의 나무를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색상을 많이 없애버리고 채도를 낮추면 색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사한 형태의 나무를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컨셉추얼하고 앱스트랙트한 그런 느낌을 해가지고 나무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짝대기 하나 꽂아놨잖아요. 자, 이 짝대기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아 여기 나무를 이렇게 심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나무를 이와 같은 방식, 이와 같은 방식, 혹은 이와 같이 투명한 아크릴을 잘라가지고 아주 앱스트랙트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에 대한 표현. 자, 이게 좀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물 표현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표현해요. 물은 녹색이다. 혹은 파란색이다. 생각해가지고 주변 환경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원색을 여기다 갖다 넣음으로써 이 모델링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물 색깔 하나로 완전히 버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위에 걸 보세요. 그러면 톤이 맞잖아, 지금. 모델도 이제 그 톤을 떨어뜨렸죠. 어떤 특정한 색상이 있으면서 모델 톤을 떨어뜨렸고. 그다음에 여기 물편을 보세요. 물편을 보면은 이 톤하고 맞춰가지고 굉장히 괜찮아요. 플러스 해가지고 물 표면 위에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랑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훨씬 낫죠. 그죠? 이렇게 하얀색 모델을 만들고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녹색으로 뭐냐 이게 뭐 자동차 구동에 쓸 때 느낌처럼 이렇게 만드는 경우 굉장히 부적절하죠. 사실은 여기보다는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나은 거. 레진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물의 색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하고 얘하고도 많이 느낌이 틀리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뭘 사용하든 간에 그 재료와 재료가 주는 색상이 실질적으로 건물과 지형의 색상하고 잘 어울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 컨셉추얼하게 어떤 그런 콘타에다가 색상을 둬가지고 물을 표현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자, 라이트가 들어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내추럴 라이트,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 태양광이 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 될까를 태양의 각도를 변화주면서 오전 6시부터 밤 6시까지 12시간 동안 뭐 한 3시간 간격을 해가지고 이걸 찍어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태양광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인공광을 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인공광을 쓰면 이게 라이팅이 이게 그 벌어지죠. 현실감이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라이팅을 줘가지고 천장에 있는 어떤 그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라이팅이 어떻게 들어가는서 색상의 변화가 위하고 밑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난가 이걸 보여주는 거고 마찬가지죠. 이제 자연광은 아니지만 이 어떤 벽체에 숨어져 있는 그런 조명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 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라이팅에 관한 쉐입을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하세요. 건물의 창의 쉐입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쉐입을 통과해서 내부로부터 외부로 나오는 라이팅의 성격도 굉장히 뭐라 유사하게끔 만들어져 있죠. 지금 건축 공간이 있고 거기에 이건 뭐예요? 실제로 이렇지는 않지. 이런 게 어디 있어? 이 사진 찍는 사람이 컨트라스트를 엄청 해준 거예요. 혹은 포토샵에서 갖고 와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머지를 블랙으로 처리한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내추럴 라이트가 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 날까를 조금 왜곡을 해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조명이, 아니, 그 내추럴 라이트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보여주는 사례를 할 수 있죠. 뭐, 그래서 어떤 그 이제 다양한 컬러의 조명을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팀들 중에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좀 컬러풀한 그런 이제 라이팅이 들어와서 실제로 완공이 됐을 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조금 창의성을 발휘해서 유니크한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거, 뭐 어디 나오는 거,
아니면 선배들이 했던 방식 이걸 좀 탈피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유니크한 그런 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괜찮다 싶은 것만 좀 찾아왔거든요. 색상이 괜찮아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도로를 라인으로 그리고 주변 건물들을 만들고 도시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색상에 관한 부분들. 이것도 이 단면 모형이죠. 이제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뒤에 이제 어떤 우리가 단면을 만들고 그 뒤에 건물에 엘리베이션이 나오잖아요. 엘리베이션을 이제 3D 아니죠 레이저 커터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만드는 방식도 있고 나무를 지금 현재 보면은 하나, 둘 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어떤 시간차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좀 옛날에 이걸 만들었고 이번 건물은 이거다. 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공간의 흐름을 이 모형 모델링에서 어떤 사람을 블랙톤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나무로 만들고 그다음에 외관을 블랙으로 이제 처리함으로써 이 블랙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를 블랙을 칠하지 않고 그냥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라인이 부각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지금 건축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인에 있어요. 사실은 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한 것 같고 그 결과로서 외관을 아예 블랙으로 다 칠해버리자.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죠 뭐 이런 방식도 있죠. 뭐 여러분 선배들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졸업 작품을 이와 같은 그런 가방 몇 개를 갖고 와가지고 가방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모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는 버리는 가방이 많았어. 그 당시에. 그리고 가방을 갖고 와서 가방 하나하나마다 도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도 들어가고 모델링도 들어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실내 공간을 만들어주는 섹션 모델을 만들면은 클라이언트와 교수님과 디스커션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 띵작 스튜디오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네요. 띵작 스튜디오 많이 사용하세요. 아마 그 띵작 스튜디오도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거. 이거 뭘까요? 지금 우리 저기 계단 올라오다 보면 이 오상화 일사학번인가, 아니, 2014년인가 13년인가 졸업을 하는 학생인데, 디테일을 다 만들었어요. 지금 이걸 보면 굉장히 평면처럼 보이죠. 약간 굽었어. 그리고 그 굽은 거를 여기 3D 프린터로 만들어 놓은 이 플라스틱, 요걸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었고, 잘 졸업을 해가지고 좋은데 취업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선배들이 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모델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델링인데, 이 같은 방식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핸디하고 여러 각도에서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모델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해온 것들을 좀 봤거든요. 또, 먼저 예전에 했던 것들을 좀 먼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볼게요. 화면 다 보이죠? 자, 여기 보면은 졸업작품이라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상명 졸업전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아주 옛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졸업전을 했던 것들을 좀 모았어요. 이거는 2006년도 뭐 이때 아마 조민서 선생이 졸업을 할 때인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제가 이제 좀 모델링을 좀 시간이네. 그러면 자,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실내 공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개념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어서 나무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잖아, 지금. 이것들이 어떤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실내 공간을 적절하게, 특히 이 학생은 이제 지하에다 건물을 짓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부분들, 이제 케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컨셉이라고 하는 것을 자다 위에 이런 건 좀 빼고, 마찬가지로 건물이 이렇게 기존 건물이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기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콕 잘라놓은 거고, 그 자른다는 개념을 모델 베이스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죠. 그 안에 라이팅을 줌으로써 커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훨씬 더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존 건물이 있는데 걔를 잘라냄으로써 일단 공용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용 공간으로부터 이 억세스가 훨씬 더 쉽게 만들어 놨다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좀 적절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친구는 열심히 출전하고 나서 그 뭐죠? 에어 에미레이트인가 그 항공사 거기 스튜어디스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아무튼 이와 같이 어떤 기본적으로 나무라든지 이런 재료를 사용하는데 친구도 이제 코시드에서 대상받은 친구죠. 클리라고 이게 순수하게 몇 가지 재료만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진희 선생. 자, 이렇게 뭐 보시면 알겠지만 칼라나 뭐 이런 것들 좀 가업 좀 굉장히 자제를 했습니다. 자제를 하고 이 모델 베이스를 만드는데 이 모델 베이스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컨셉적인 부분들을 만들고 그 위에 또 이제 건물이죠. 건물이 두 채 있고 그 위에 건물을 연결하는 게 이제 어떤 컨셉이었는데 제가 지금 만든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작품 자체가 우리 하드디스크 정리하는 거 있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가지고 전시 공간이 계속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칩들을 움직이는 그런 컨셉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7년도 이같이 어떤 모델을 만들 때 어떤 컨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 보이는 것든지 자, 이 서랍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베이스가 있고 거기서 서랍을 꺼내가지고 뭘 볼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건물을 이렇게 막 잘라내는 그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잘라진 틈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컨셉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좀 유행했던 게 뭐냐면 모델링과 그다음에 어떤 그래픽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아디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많이 만드는데 그거를 조금 흉내 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를 이렇게 통을 만들고 통 하나하나마다 어떤 모델 플러스 디자인 이게 들어가게끔 이제 작업을 했던 것들이죠. 2008년도 이제 오래됐죠.
제가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 친구들은 이 작품을 누가 보고 와서 바로 찍어가지고 취업을 시키더라고 보니까 내용들이 생각할게요. 이 부분을 좀 한번 많이 참조를 해보세요. 참조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전시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더라도 그냥 작년에 안 했는데 많이 후회가 돼요. 많이 후회되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어떤 작품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2009년으로 가봅시다. 데뷔고 마찬가지로 이번 선배인데 대상 받은 친구죠. 국제 공모전 친구. 전시장 한번 봅시다. 2009년도 전시장이 제일 화려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떤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처음 시도했다는 걸 하고 그래서 어떤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 위에다가 이 파라메트릭한 그런 컨셉을 이렇게 올려놓고 모델도 들어가고 한쪽 면에는 이같이 이제 어떤 그런 패널을 만들고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고 그래서 요 기본 사이즈 이게 900 아니, 이게 아마 600에 600일 거예요. 600, 600에 아마 1800 2100짜리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파라메트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부풀러 올랐다가 가라앉는 그런 걸 정기적인 그런 신호로 바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품을 만들었었던 거죠.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뭐 여러분들이 저 와닿는 얘기는 아니고 이 당시에 2009년이니까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사실은. 이 당시의 시대를 지금 시대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그렇긴 한데 모델링 만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스케일이 많이 틀려요. 디테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프레임 안에다가 이와 같이 어떤 요거 좀 만든 거를 벽에다 붙여놨잖아요. 지금 요거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이 당시 2009년도에 만든 거예요. 사실. 나무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인 컨셉을 이런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나무 잘라가지고 만든 피스들인데 쉽지는 않았겠죠. 들어놓고 레이저 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라가지고 전반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공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 스케일이 지금 이제 크잖아. 그죠? 이걸 좀 잘 참조를 한번 해보세요. 볼게요. 전시가 자벌레에서 했던 거거든요. 2010, 2011년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다. 2011년도에는 내가 전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서 그거 보면 한 것 같고. 자, 아무튼 이거 내가 한 거다. 우리 학생들이 한 건데 마찬가지로 아크릴을 잘라가지고 아크릴 사이드에다 이 같이 컬러를 조금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만들죠. 지금도 가지고 있지 이 모델링은. 그거는 이제 건축 공모전에 나와서 이 최우수상 대상을 받은 학생이죠. 실내과 학생이 이제 건축가가지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잘 만드는 건데 2012년 자벌레라고 있잖아요. 그 건대 앞에 지하철 무슨 역이죠,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작업을 했던 저는 페라마트릭 디자인을 써가지고 이 같은 부스를 만들고 부스에 페라마트릭 분들을 이제 띄워놓는 그런 방식을 했던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매스를 만들어 놓고 고기를 이렇게 자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저거를 보여주고 뭐 어떤 작업 뭐이 당시에 어떤 다 있거든요.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그 지금하고 비교해도 별로다는 생각이 안 들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표면을 같이 페라마이트하고 잘라 안에다 라이팅을 두고 그래서 약간 붓으로 잘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진 퀄리티가 좀 안 좋긴 한데 지금 여기를 45도로 커팅을 하고 모델링을 갖다 놓음으로써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2012년도에는 내가 3학년을 그 당시에 처음 갔었어요. 아주 저는 이제 그 전시를 외부에서 또 했었거든. 서교동 자유갤러리에서 이제 또 전시를 정말 좀 페르마트릭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작품입니다. 작품이고 판넬이 어디 있을 것 같아? 판넬을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꽂아놨어요. 여기 컵에다가. 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컵이 아니라 이 페트병이죠. 페트병의 여기 끝에 부분에 뒷면에다가 이제 같이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요. 글쎄, 뭐 이런 부분들을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가구도 들어가고 그것이 어떤 레고를 잘라가지고 붙여가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어? 그리고 그 브로철판을 띄워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좀 참조하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그 세개 분반을 이 전시 시스템을 똑같이 갈 것인지 나눠서 갈 것인지 그래서 큰 틀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델 베이스를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델 베이스까지 계획서가 다 가지고 왔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최근 몇 페이지나 되고 좀 됐어. 지금 여기 건국대학교 졸업작품 좀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작년에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마도 내 생각에 거기 그 김진현 선생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왜 밖에서 전시를 했을까를 따져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거를 사실은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밖에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와 같이 와시바, 알루미늄 와시바를 이제 대여를 했죠. 대여를 해가지고 이런 부스를 만들어주고 부스 안에다가 이제 자기 작품을 걸고 전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제일 본 거는 여기 가구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잘한다. 이걸 내가 좀 무시하는데 음, 가구 만든 거는 정말 이건 뭔지 모르겠어. 되게 잘한 것 같아.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스케일이 틀리지, 그죠? 잘 만들어가지고 했던 부분. 실내에서도 이제 전시가 또 이루어졌죠. 그치? 30, 이때가 30주년이었구나. 우리보다 1년 늦거든, 여기 건대가. 그래서 여같이 좀,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보시고 나서 좀 전체적인 흐름으로, 작년에도 이 포스터 나지는 너무 잘했어요. 17년도에는 내가 없었어. 자세히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이제 졸전했던 거였어요. 이 탭을 좀 한번 잘 보세요. 보시고,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실제적으로 훨씬 더 또 가치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결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걸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했던 거 좀 리뷰를 해볼게요. 이 A조부터 해가지고. 나도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목이 아프네. 자, 여기서 이제 가구 섹션을 지금 표현을 했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투시도에 내 생각에 투시도를 다 렌더링 했잖아. 근데 이런 가구가 또 들어가면 어떨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만 따로 렌더링 해가지고 그냥 오려서 붙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데 이 부분들이 조금 나는 이게 외부라서 이게 F02가 이제 외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은 그냥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컬러풀하게 들어가는 것도 같고 또 그 컬러풀하다 하더라도 이제 섀도우를 떨어뜨려 가지고 패브릭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뭐 이런 것들은 건물 매스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명도 컬러풀하게 되어 있고 근데 자 요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봅시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할지 이걸 하다 보면 뭐 욕심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미안하다. 하나만 더 보여줄게. 졸전을 할 때 졸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아마 2015년도 같아. 이걸 보세요. 2015년도에는 전시를 어떻게 했냐면은 마이 데스크야 컨셉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데스크를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작품도 보여주지만 그 작품을 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막 여기 수평을 갖다 올려놓은 친구들도 있고 담배를 이렇게 피다가 올려놓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인고의 시간 이거를 전체적으로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모델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봅시다. 여기 보면 이 친구는 작품집을 이렇게 만들고 뭐 자기 이제 소개서 포트폴리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구성을 하고 문제는 명함을 도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고 갖고 와라. 이런 뜻이었지. 어? 그리고 여기 좀 굉장히 그 한옥이 어떤 주제였기 때문에 한옥을 근대화시키는 게 이제 어떤 주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만들어냈었고 이제 자기 작품집의 케이스를 또 이렇게 만든 중년 살롱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줄 거예요.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 이 친구들은 이 책의 어떤 이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모델을 아예 이 어떤 켜로 표현했어요. 이게 아예 책으로. 훨씬 더 컨셉이라고 하는 게 잘 드러나는 그런 이제 상태, 상황이었죠. 개인적으로 내가 상명대학교 2005년도에 왔죠. 와가지고 거의 한 20년을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요 해가 2015년도, 16년도에 졸업하는 요 학생들이 최고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단 한 명도 낙오되는 친구가 없었고, 다 열심히 했고, 수준 높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디테일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자동적으로 이게, 그, 뭐냐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런 구조예요. 그 부분을 시간, 그다음에 날씨의 변화, 시간의 변화, 그다음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하는 그래서 영투 100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친구들 보세요. 이게 지금 프레젠테이션이야. 그래서 그런 컨셉 자체가 나무의 나이테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나이테 하나하나에다 어떤 자료를 넣는다는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나무를 갖고 와서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이 트레이싱지도 그렇게 삐딱해 놨잖아요. 이제 내추럴하고 그다음에 그런 뭐죠? 스케일 바도 갖다 놓고 도대체 이런 모니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모니터 가져와서 TV도 보면서 이 소니 TV네. TV도 보면서 재밌게 그래서 이 중간 공사비 산정 뭐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고 당시 공사비 산정까지 다 했죠. 좀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고 HBM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절하게 표현되는 그런 작품들.
이 작품이 난 굉장히 재밌게 지금도 1층에 가면 이게 좀 걸려져 있죠. 여러 가지 어떤 모델링을 단면 모형을 그 당시 만들었죠. 최초로 만들었죠. 그래서 내가 뭐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를 구성했던 것들. 카스 맥주죠. 이 친구들이 맥주를 잘 마시면서 벌써 애엄마가 돼가지고 뭐 애가 막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 벌써 애엄마가 돼가지고 막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애기였는데 벌써 애엄마가 돼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뭐 했던 뭐 여기 이게 뭔가요? 여기 이어폰인가? 그렇죠? 이어폰들 먹다 남은 커피 커피야 이게 뭔가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갖다 놔가지고 작품 전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작품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기까지의 어떤 그런 그 1년 동안의 인고의 시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크 같은 걸 갖다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리고 뭐 들어오고 뭐 손을 찍고 이 명함이었을 거야. 소셜 다이닝 해가지고 뭐 이런 와인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네. 그래서 와인하고 와인 잔 이게 뭐죠 이게? 치즈 같은 건가? 그래서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그 당시에. 참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게 좀 재밌게 했던 부분들이죠. 경희궁 그 전시장에서.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미안하다. 이거 바꾸놨지. 그다음에 가라미하고 건전. 어? 일단 마찬가지로 어떤 그 재료 일단 여기 좀 맵이 조금 없어가지고 맵을 좀 어디다 하나 좀 해주면 F01 해가지고 맵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투시도는 잘 표현했거든요.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이 의자가 이 의자인지는 잘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들도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스펙을 만들어 놓고 지금 투시도로 잘 표현됐고 그 위치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재료의 특성도 좀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오면은 훨씬 더 재밌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해먹도 잘 표현이죠. 모델링 보는데 200에 270, 그다음에 442 해가지고 건물 만들었고 요 부분인데 예상에 요 모델이 있고 디테일에 관한 부분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그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만들어가지고 옆에다 좀 하나 놓는다든지 그런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 베이스 자체를 그냥 모델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마스킹 테이프로 구분하고 이런 것들이 얘 어떤 재료가 조금 내 생각에 그 실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것들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앱스트랙트하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사실은. 네. 이거를 아크릴로 다 표현을 한다면 이 내부 공간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 매스에서 무엇을 보여줄까를 먼저 고민을 하세요. 이 매스에서는 이 내부,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보여주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런 그 기생충 같은 건물 있죠. 네. 내가 한 거. 이거를 보여주는 게 관건이야. 그렇다면은 얘를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백그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외관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 외관은 조금 심플하게 그냥 나무 덩어리 하나 갖다 놓으면 어때? 네네. 그냥 나무 하나. 아, 나무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 라인도 그리지 마세요. 그냥 그거 끝내. 네. 그리고 얘네들을 굉장히 컬러풀하고 라이팅도 들어가고 네. 요란하게 그러면 어떨까 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저 어, 교수님, 그 아, 규격이나 그런 조건 사항들이 있나요? 그게 그거를 이제 졸전위원들이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 아, 그리고 나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서 네. 오늘은 사실은 요 모델링만 보려고 그랬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 베이스까지 다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왔어요. 음,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서 내가 저 이해우 교수님하고 저기 정원석
교수하고 조금 상의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졸전 준비위원들이 아마 우리 반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한번 회의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마칭이 돼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내 생각에 이거 같은 이 건물을 나무 있잖아, 나무. 네, 나무를 그냥 툭, 요 사이즈로만 자르세요. 아, 네, 수종만 잘 결정을 해가지고 그 네네.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다음에 민호하고 민정이는 뭐 상 받은 것 같던데? 민호, 민정이 뭐 네, 상 받지 않았어? 네, 축하해요. 조민, 네, 조민 선생이 감사합니다. 했던 거랑 했던 거지? 아, 조민 선생이 참 우리 실내과에서 후배들을 굉장히 잘 보다듬는 것 같아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어, 기분도 좋고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이 맵을 써놨네, 그렇죠? 셀프 네, 공이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이 어떤 자재, 월넛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구도 지금 이런 가구는 그냥 그 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렇게 가져왔네. 우리가 붙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벽면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사이즈가 보통 안 맞아.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이 가구에 맞춰가지고 이 벽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 콘크리트잖아. 콘크리트는 지만대로 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맞출 수가 없거든. 그래서 보통 여기 사이드에다 뭘 갖다 대는 거,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한샘 가구, 한샘에서 나온 그 장롱을 가지고 있는 집은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사이드를 뭘로 커버링을 해놨어, 걔네들이. 응? 네, 이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딱딱 끼워 맞춰야 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인데, 뭐 이걸 바꾸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다음에 요 중요한 것은 얘들의 컬러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전반적으로 매칭이 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악센트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조금 튀는 컬러가 좀 그래도, 그나마 튀는 게 좀 요 컬러거든? 네, 약간 좀 컬러가 지금은 다 이제 나무 색상들이잖아. 조금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선 자르는 걸 진짜 진짜 싫어해. 네, 내가 싫어한다고 나한테 맞추라는 건 아닌데 나는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모델링은 되게 잘 한 것 같고 자, 이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이 스펙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재랑 선영이 자, 이 재료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를 했고요. 잔디였나 우리가 쓰는 게? 그냥 잔디를 심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 잔디가 아니라 그냥 일반 잔디일 것 같고 일반 잔디는 사실은 조경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해도 되고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좀 눈여겨본 게 요 그 바닥재예요. 근데 우리가 바닥재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닥재가 꽝이야. 음, 왜 꽝이냐면은 바닥재를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나무인데 나무가 이렇게 막 집안 표현한 게 그러니까 내추럴한 걸 굉장히 강조한 나무가 있어요. 이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작나무 합판 같은 게, 그 버치 같은 걸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아니야. 굉장히 심플해. 그래서, 내추럴한 나무가 있고, 사실 나무 같지 않은 그런 자작나무 같은 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돼. 내추럴한 나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공간 자체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맞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얘네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미니멀하거든. 이 음, 바닥도 좀 미니멀하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 이걸 보면은. 근데 너희 공간 자체가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나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나무 같지 않은 나무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네, 얘기는 좀 내추럴한 느낌은 아니에요. 굉장히 아티피셜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잖아. 근데 이런 거가 들어가는데 덜컹 갑자기 진짜 나무. 이게 안 어울린다는 얘기죠. 네.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것도 보면은 이 나무를 보세요. 보면 이건 뭐
이거는 그나마 좀 괜찮거든. 괜찮은데도 문양이 굉장히 그러니까 문양이 있다는 얘기는 이 검은색이 있고 하얀색이 디퍼런스가 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의 나무가 나오는 거죠. 이게 악센트라고 한다면 이게 들어줄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의 공간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봐가지고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나 이거 정말 싫어. 아, 뭐, 손가락을 자른 것 같아. 해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은별이랑 이나 이거 잘 봤어요. 거기에 대한 재료를 너무너무 멋있게 잘 표현했어. 이런 감각은 또 어디서 나왔나? 이걸 보면서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적절하게 좀 다 표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재료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용되는 범위의 어떤 차이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파스텔 톤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잘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느낌이 기존 건축물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가 좀 궁금해. 그러니까 그게 네거티브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거친 콘크리트, 철 이런 느낌을 같이 한번 좀 표현을 해보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다 표현했고 그런데 의자 같은 경우는 또 여기 보면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을 썼잖아. 근데 이 접이식을 썼거든. 그 이유가 있나? 그 다이닝 그 평면이 그쪽 부분이 다시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접었다가 접어야 폈다가 되는구나. 네, 해야 하기 때문에 폴딩 체어를 썼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것도 뭐 접이식은 아니죠, 이거는. 네, 그거는 바는 계속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바 툴을 썼어요. 이건 이제 스틸 제품인가, 그럼? 네, 톨레도 군멘탈? 잘 모르는 회사인데, 조금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 가구가 전체적으로 약간은, 얘네들은 괜찮은데, 이것도 뭐 어떤 콜라보레이션 작품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헤비해 보인다. 얘는 좀 헤비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자, 이거는 뭐 고쳐라 바꾸라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비해서 또 이런 그 화장실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미니멀하게 좀 들어온 것 같고. 그 화장실은 굉장히 미니멀하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좀 이 실내 공간이 좀 복잡할 거 아니야, 너희는? 그래서 화장실만큼은 굉장히 심플하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제명 같은 것들도 좋고. 자, 이 모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느낌으로 모형이 아마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너희 그 작품은 기존 건물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뭘 만드는 형식이거든요. 그 컨셉이 잘 표현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 트러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빨리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좀 건물 단면만 보더라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 네, 만드는데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모델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을 잘 네. 고민을 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단면 모델링을 만들겠다. 그죠? 네. 전체 모델링 안 하나? 저희가 단면 모델링을 크게 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음. 저번에 스터디 모델링 했던 정도 크기로 전체 모델링을 만들까 고려 중인데 아무래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표현해야 될 요소가 많다면 단면 모델링만 하려고 상의를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예전 모델은 내 방에 가서 찾으면 되고 필요하면은 네. 내가 만약에 없으면 조교 선생님한테 문을 잠깐 열어달라고 조교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됐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그 교수님들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그 전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확정할지 이게 참 모르겠어요. 지금도 학교에서 그 나온 거는 지금 그
저기 바이러스 때문에 그 뭐지? 그러니까 융합 수업인데 비대면 중심의 융합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9일까지 비대면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조금 위험한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천안 캠퍼스는 천안 캠퍼스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굉장히 조금 심각하더라고. 뭐 거의 매일같이 뭐 누가 나왔는데 또 음성이고 또 양성이고 뭐 학생 옆에 있던 교수님도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자, 아무튼 방학 여러분들 알차게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내가 서둘러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모델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3D 그 영상, 동영상 이거는 완료를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9월 달, 10월 달에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많이 힘들어. 그래서 좀 서두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한 거 다 잘 봤고요. 지금 오늘 제출 안 한 팀이 한 4팀 정도가 있는데 이 팀은 여기 카페에다 올려주세요. 거기다가 내가 피드백을 달든지 아니면은 저기 연락을 할게. 알겠죠? 자,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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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